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네이버 카페에서 제공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빠숑의 생 답사기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8월 4일 수요일자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요,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에 있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토부에서 도심 복합 후보지를 또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계속 선정하기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정을 합니다. 근데 좀 일단 어떤 것을 선정하는지 볼게요. 약수역, 서대문역 등 4곳에 4,481가구 고밀 개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고령 주상복합 소소문 아파트라고 하고 있고요. 50년 만에 재정비 추진 나서고 있고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은 곳이 11곳이라고 합니다. 12월에 지구 지정하고 2년 후에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이제 도심 복합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게 한 세대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게 다수결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넘게 되면은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에는요, 이렇게 이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빽빽하죠. 빽빽하기 때문에 저기에 이해관계들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들이 나갈 때는 세입자들 이주 계획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가더라도 늘 문제가 생겼었어요. 한 번에 진도가 쫙 나간 단지는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계속 재건축 재개발 조사도 많이 했지만 단 한 구역도 한 단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심복합 후보지를 선정했다라고 해서 4,481가구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신청은 했죠. 신청이요.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동일해서 100%를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아마 과반수도 아닐 겁니다. 일단은 아마 이제 그 일정 비율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주는 것들이고, 일단은 후보지로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메인 구역, 메인 단지로 해서 진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100% 확신을 갖고 접근하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새 아파트 가고 싶어 해서 사후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안 주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산당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따져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후보지는 후보지일 뿐 이것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터 시작해서 혹시 사후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 청산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늘 조심하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6차 도심 후보 사업지 후보지인데 서대문구의 서대문역 남측 입지는 좋아요. 네. 성북구의 장위 12구역, 당연히 장위 뉴타운 이역이니까 검증내 입지 중에 하나고요. 중구는요, 약수역 인근인데 볼 것도 없습니다. 중구는 지금 새 아파트만 들어가면 무조건 콜입니다. 예, 그리고 울산 중구도 혁신도시 남측이잖아요. 혁신도시 남측에 뭐가 있나요? 네, 남구가 있죠. 울산에서는 남구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진도에 맞춰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 가서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동의류라든지 만약에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나가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고요. 사전 청약 특공 경쟁률이 15.7대 1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4일 오늘부터 일반 1순위 청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특별 공급이 15.7대 1이면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공은요 한 자릿수 경쟁률만 나와도 높은 건데요, 두 자릿수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심지어 네 자릿수 경쟁률을 보다 보니까 15.7대 1 하면 낮아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일반 경쟁률이면 모를까 특공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일반으로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특별 일반 공고까지 다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도정법 개정안 국회에 통과했는데 그 재건축 총회도 전자투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 속도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지금 리모델링 조합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가 많은데 리모델링은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좀 법이 좀 단순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총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인 지금 재건축,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좀 재건축보다는 왠지 좀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재건축 재개발 전자투표는요, 기존 안에서는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고, 조합 창립, 관리처분, 뭐 총회는 20% 이상 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외에 의사결정할 때는 10%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수정안 안에서는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전자투표 가능하다. 의결권 행사 인정한다. 태풍, 홍수, 전염병, 화재. 이게 왜 나왔을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거죠. 예. 태풍, 홍수, 화재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한동안 지속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건 뭐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주전 과열되고 있는 북가자 6구역 서대문구 긴급 질환 나섰다. 과대 과장 홍보 금지 조치하고 있고 법인 대표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고 롯데건설과 DL, 이제 대리며 ENC가 두골 입찰하는데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인기 많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롯데나 대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가자 6구역 조합원들은 부럽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고요. 규제의 풍선 효과로서 상반기 지방 아파트 10채 중에 3채 외지인이 샀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방은 외지인 비율이 26%에서 30%로 올라갔고 5대 광역시 평균은 19%에서 18%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19%에서 18% 떨어진 것들은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는 줄고 지방은 는,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중소도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규제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창원의 일부, 뭐 전주, 천안 같은 경우. 근데 그 외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죠. 그럼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아시겠죠? 광역시는 작년부터 100% 모두 다, 물론 이제 모든 구는 아니지만 인기 있는 구들은 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방은 대부분 규제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안 된 지역들, 비규제 지역들, 비조정 대상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층들이 살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인 비율 중에서 30% 정도는 외지인이고 70%는 내지인인데, 여기서요, 내지인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외지인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이 정도 구성비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아파트를 살고 있구나. 7은 실수요, 3은 투자 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시는요 18.4% 정도 되니까 지방 광역시는 한 90% 80%가 실거주 수요, 10% 20%가 투자 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다음 뉴스고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5천만 원 이상씩 올랐다. 알짜 재개발 입소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이언 뉴타운이 뜨자 염리 4, 5구역 재개발 본궤도에 올랐고요. 마포구의 해제 지역도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염리 5구역이 어디냐? 예, 여기죠. 밑에 부분. 여기가 이제 그 공동역 있죠? 쿼트러플 역세권인 공동역이 있고, 옆에 최근에 SK 리더스온인가, SK 리더스온 맞죠? 예, 거기 입주한 옆에 이제 블럭이 염리 5구역인데, 해제가 됐다가 다시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대흥 5구역, 노고산 재개발, 노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강대 뒷산이죠. 염리 4구역, 이런 지역들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죽어있던, 진도가 나가지 않던 구역들도 제대로 진도를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서대문역에 남쪽 도심 공공개발 총 500가구가 공급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 둘이고요. 요것들에 대한
지금 도심 공공개발에 대한 제가 주의점들, 관전 포인트 다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위에 있는 기사랑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길 잃은 공공개발, 공공개발로 6만 가구 자신하더니, 죄송합니다. 9만 가구 자신하더니 실제 공급은 3,500가구 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공공주도 재건축 추진한 지 1년 됐는데 확보 물량은 1.6%라고 말씀드렸고 목표는 5만인데 808가구만 가시화됐고요. 과천은 아예 백지화가 됐고 신규 택지도 추가 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공공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4곳 중에 한 곳인 중랑구 망우 1구역 말씀드렸죠. 망우 1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으로 했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못 가는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자발적으로 진도 나갔을 때 진도가 나가는 지역들은 공공을 신청 안 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한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간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공공의 가장 바람직한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지자체 반발이 거세다. 태릉, 용산, 과청 신규 택지 계획도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릉 골프장은 제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용산 캠퍼키 부지는 이건 매각하면 끝나는 건데 왜 매각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암 DMC도 이거 지금 매각하면 끝나는데 이것도 왜 매각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의도 LH 부지도 매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좀 부지 좀 작죠. 이것들은 이제 자체 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과천시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4,900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도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좀 허수들은 제발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이거 숫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밑에 다른 기사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허수를 만드는 기사들이나 보도 자료는 내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거 진짜 욕먹어야 돼요, 이분들. 이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확정되지 않은 숫자는 발표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 근데 달성한 것은 택도 없이 적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후보지 선정만 한 것이지 달성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쓰면 또 거짓말이 됩니다. 목표는 목표고요. 후보지 선정은 후보지 선정이고요. 후보지 선정도 목표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진짜 실제 착공을 하는 것들이 달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준공을 해서 입주한 게 달성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것들을 후보지 선정,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이걸 달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예. 진짜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좀 이렇게 덮으려고 이렇게 어떤 포장을 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마 대학생들도 그런 경우에 보았는데 이건 학생 때나 하는 일이지 어른들이 이게 뭐예요, 유치하게. 어른스럽지가 못해요, 진짜. 너무 진짜 솔직히 막 우리나라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리포터들 정말 창피해요, 솔직히. 저는 리포터 쓰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못하면 못한 거잖아요. 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숫자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네, 답답하네요, 진짜. 공공전세주택도 삐걱, 확보 물량 1,600가구 불가, 대부분 빌라 오피스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필요한 건 아파트인데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오피스텔은요, 주거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업무시설이잖아요. 이것까지 좀 짜 맞춰가지고 숫자 채우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고요. 쭉 살아야 거주기간 인정하겠다. 4일 사전청약 일반 분양 포인트인데요. 상속으로 공유 지분 취득 후에 팔았다면은 주택 소유로 안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의 소득 자산 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가 있는데 세대주 아닌 사람 중에 혹시 집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사전청약, 본청약 입주 예상 시기인데 지금 이번에 공공분양하는 것들, 신혼체험타운 하는 것들의 본청약은 지금으로부터 빠르면 1년 후, 늦어도 2년 후에 본청약을 한다는 얘기고, 입주까지는 빠르면은 3년, 4년 후, 그러니까 4년 정도 후,
늦어도 5년 후 정도까지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한 건 달라요. 지금 그 전에 우리 사전부장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사전부장 했던 거, 아직도 착공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7, 8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1차 사전청약 일정이 28일부터 특별 공급했고, 4일 오늘부터 1순위 이제 또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3년 600만 원 요 기준만 되면은 이제 수도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팁들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거주 기간 산정하는데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요. 무주택 기간은 주택 소유 시 처분한 날부터 산정을 하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고 말씀드렸고, 소득 산정 방식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그 모집 공고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고요. 서울 아파트 공급에 민낯일 텐데 정부 통계에만 잡힌 입주 99%가 공공임대 원룸일 텐데 국토부 부동산 124 하반기 입주 아파트 분석을 하는데 정부 1.1만 7천 가구 입주 발표했지만 민간 집계에 없는 4,500여 가구는요 행복 청년주택 소형이 대부분이다 라고 합니다. 화가 나는 기사죠. 이제 하도 이제 안 나요. 하도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공공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가지고 입주한 아파트가 지금 많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카운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데 자꾸 아파트가 아닌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건 제가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로 풀어야 돼요. 아파트로. 방법이 없습니다. 행복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의미 없고요. 이것이 아파트다.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아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다세대 빌라다. 오피스텔이다. 의미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미미한 1인 가구 수요들만 해결하는 것들이고 그 1인 가구도 세대가 되려고 하는 순간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순간 그것들은 결국은 버려지는 주택이 되는 것들이고 아파트의 대기 수요가 하나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팩트는 팩트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도 상황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을 얘기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하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사상 최대가 맞는데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적은 것도 맞아요. 예, 이해하셨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네 곳에 고밀 개발하는 것들도 말씀드렸죠? 네. 미근동에 있는 이거 미근 아파트인가 서소문 아파트인가요? 이거 하나요? 이거 제가 제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원조 아파트 2에 이 서소문 아파트 있고 요 뒤에 이제 미근 아파트 있고요. 요 앞 건너편에 충정 아파트 있죠. 제가 다 찍었어요. 예, 이거 나이 아저씨에 나왔던 그 아파트잖아요. 아무튼 이것도 후보지에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튼 지금 이런 지역들 검토하고 있다는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확정되면 그때 얘기합시다. 네. 하반기에 공공주택 7만 5천 가구 쏟아진다. 상반기보다 5천 가구 증가한다. 과천, 지정타, 남양주, 별내 등 11월 통합 공공임대 척선을 한다. 확정되면 보자고 말씀드렸고요. 단 한 번도 계획된 대로 분양한 적이 없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도 확정되면서 제가 매월 월간바시용으로 정리해드리잖아요. 그것만 보십시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양가 1년 새 20%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당 3.3제곱미터 평당이죠. 1144만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해서 비싸다 보니까 부산, 대구에 청약 미달이 잇달고 있다. 예,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미분양이 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 주변 아파트보다 비싸면 미분양이 나야죠. 이게 정상시장입니다. 이게 미분양이 났다. 이게 청약 미달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오랜만에 저는 이것들을 보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물량이 많으면 조정이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계속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 좀 부산, 대구 많이 올랐습니다. 부산은 2009년도부터, 대구는 2010년도부터 중간에 거의 조정 없이 지금 10년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조정이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분양을 많이 했죠.
분양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했으면은 분양이 됐을 텐데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게 분양한 겁니다. 그럼 미분양 나는 게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저는 서울도 경기도 인천도 그렇게 분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미분양 날 때는 미분양이 나는 것들이고 조정될 땐 조정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이것들을 억지로 분양가를 낮춰야겠다 분상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월 4일 수요일자 뉴스 브리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 분들 특히 저는 20대 분들 좀 제 뉴스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70대나 80대 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무튼 날씨가 덥고 비도 가끔 오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목요일 오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